첫 반려가족으로 고양이를 키울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달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릴 때 주택에 살았었는데 밤이면 고양이들의 싸움 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5, 6살 정도인 저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왜 그 소리가 무서웠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워서 밤에 울기도 하고 부모님 옆에서 잠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 가는 고양이들을 마주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 있죠. 그 기분이 항상 들어 슉 하면서 고양이들을 쫓아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고양이의 날카로운 눈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랬던 제가 지금은 집사로서 달래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달래랑 지내게 됐을까요? 현재 달래맘과 결혼하기 전 달래맘은 길냥이를 인보하는 곳에서 낳은 악갱이를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었고 포인핸드나 유기묘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답변은 당연히 생각해보자. 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무섭다 였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긴 연휴 때였습니다. 달래맘이 혼자 있을 회사 고양이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와서 인보하는 모습을 종종 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양이를 좋아하고 저 정도로 위하는 마음이 크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가끔 고양이 유튜브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반려가족으로 함께하고픈 용기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무서운 기억과 평생을 함께할 책임감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를 키워보자라고 달래맘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었는데요. 달래맘은 입양, 저는 분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입양에 대한 좋은 취지와 인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때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이 무섭지 않고 엄마 형제묘랑 같이 지내고 있는 아이를 저는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게 렉돌이라는 고양이였고 악갱이 시절부터 함께하고픈 저의 고집은 완강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을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알아본 끝에 엄마 형제묘들이 같이 지내고 있다는 곳으로 갔었고 처음으로 달래를 만나게 됩니다. 방문하여서도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았지만 평생 우리가 어떤 고양이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자. 그리고 다음 가족은 꼭 입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달래와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었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육묘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5일이 지났을까 달래가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내원해서 진료를 받았지만 먹는 것을 거부하지 않기에 약 처방만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약을 먹이는데 더 힘이 없어 보여 급하게 24시간 병원을 찾아갔고 범백을 판정받았습니다. 혹시나 몰라 달래가 원래 지내던 곳에 연락하여 다른 형제들도 검사를 해보라고 했고 다 음성이었습니다. 원인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달래를 데려온 시기에 외부에서 고양이를 접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의사님께서 치사율이 높은 병이니 극복은 아이에게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조금이라도 먹어야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분명 음성이었는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달래를 데려오기 위해 고집을 피웠던 것이 화가 되었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큰 죄책감에 정말 슬펐습니다. 아이를 입원시키고 오는 길에 달래맘과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 아이가 무슨 죄라고 몸도 아픈데 격리실에서 있어야 될까? 얼마나 춥고 혼자 무서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면회를 하고 선생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중구의 수치가 0.03으로 매우 낮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무 말 없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빌었습니다. 밥이라도 조금만 먹어줬으면 밥이라도 조금만 먹어줘 달래야.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혹시나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을 부여잡고 잠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다행히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면회를 가니 달래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달래에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호중구의 수치가 올라가고 달래의 컨디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하고 5일차에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달래는 더욱더 저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들더라도 달래가 범백을 극복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힘을 내게 돼요. 또 하나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력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병원비였고 또 언제 예상치 못한 일이 달래에게 생길 수 있고 그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경제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래 덕분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할 계기가 생겼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놀고 잘 먹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년간 달래랑 지내면서 고양이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다른 고양이들도 전혀 무섭지 않고 너무 귀여운 존재입니다. 가끔 길냥이들이 보이면 챙겨주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저희 달래 덕분입니다. 채널에 소개 영상이 없어서 저희 이야기를 잠시 해보았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양이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